안녕하십니까. 저는 클루커스에서 컨설턴트 업무를 맡고 있는 박항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애저 파스를 활용한 IT 모더니제이션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주제가 처음에 딱 모더니제이션을 접하셨을 때는 상당히 좀 막연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 좀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최대한 이 개념을 쉽게 전달드리고자 웨비나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한번 그러면 저와 같이 모더니제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목차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일단 모더니제이션을 애저에서는 애저 어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합니다. 참 말만 들어서도 조금 이렇게 어려운 느낌이 있는데요. 이 모더니제이션이라는 게 과연 뭔지 한번 말씀드리고, 이 모더니제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어의 뜻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호스트나 리팩터링 같은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그럼 과연 왜 모더니제이션을 하는가? 요즘에 이 모더니제이션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더니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주요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 서비스들을 간략히 안내드리고 또 데모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일단 어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이 그중 하나고요. 그 IT 오퍼레이션과 컨테이너 그리고 데브옵스 이렇게 총 네 가지로 나눠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 웨비나 보시다가 중간에 질문하실 내용이 있다면 그 웨비나 채팅창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요. 또 화면에 메일 주소가 나가고 있을 건데 메일 주소로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이 무엇인가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걸 나름대로 간략히 정리를 해보자면요. 어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이란 그 서버리스 기반 애저 서비스를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좀 더 그 상세 내역으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어플리케이션의 기능들을 작은 모듈로 나눠서 이 나눈 모듈들을 애저 네이티브 서비스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했다고 해도 아직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이죠. 일단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그 이미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 파란색 글씨로 리호스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흔히 처음에 온프레를 사용하다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애저 서비스로 넘어올 때 생각하시는 그 리프트 앤 쉬프트 과정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서버를 사용하셨으면 애저에서 애저 클라우드 환경에는 가상 머신을 사용하고, 스위치나 라우터 같은 네트워크 장비를 썼으면 가상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그대로 옮기는 걸 의미하고요. 지금 이 노란색 글씨로 리아키텍처하고 리빌드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이아스 환경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 가상 머신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애저의 파스 서비스로 약간 확장하는 걸 의미합니다. 기존의 가상 머신 한 대가 다 수행했던 업무들을 여러 애저 파스로 나눠주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리아키텍처가 바로 그 대부분의 파스를 활용해서 그 애저 서비스 안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할 때 이아스에서 파스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통 리아키텍처라고 하고, 그 리빌드는 뭐냐면 처음에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할 단계부터 애저 서비스에서 이걸 구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종합해보면 결국 모더니제이션이란 가상 머신이나 서버 환경을 벗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제가 다음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웹 서버를 인프라 관점에서 한번 바라본 내용입니다. 저희 웹 서버 안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그
그 언어나 뭐 웹서버라면 그 웹 플랫폼이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서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동작시키는 OS까지 같이 있겠죠. 이것을 이아스 단계를 넘어서서 파스 단계로 오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 기능은 애저 파스, 예를 들어서 SQL이라고 한다면 SQL 데이터베이스로 이관을 시키고, 그리고 일부 코드는 그 컨테이너로 빌드해가지고 컨테이너 환경에서 동작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아스와 파스를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점차 파스 서비스나 컨테이너 위주로 지금 나아가는 이미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더니제이션을 말할 때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서버리스를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또 인프라는 매니지드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브옵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서버 한 대가 수행하던 내용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개념을 통해서 분산해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좋으냐? 지금 말만 들어서는 기존의 서버에서 잘 운영하던 걸 막 분산시키라 그러고 나누라 그러고 여러 리소스로 배포한다고 하는데 뭐가 좋느냐 하면 일단 비용 면에서 좋습니다. 제가 잠시 애저 포털의 계산기 화면을 통해서 안내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비용이 가상머신 비용을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본 거거든요. 보시면은 가상머신 2대가 있고, 여기에 저희 백업도 해야 되잖아요. 백업 서비스도 붙였고, 디스크도 지금 한 500기가 정도 들어 있습니다. 총 비용이 지금 한 300만 원이 나오나요? 왜냐면 여기에 SQL 서버 그 라이센스가 같이 들어 있거든요. 만약에 라이센스가 이미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한 53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이걸 제가 파스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사이징을 한 파스DB 비용을 보면 54만 9천 원 정도가 나오네요. 이걸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이아스에서 파스로 넘어올 때 단순히 가상머신 한 대 가격으로 비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맞지 않다. 왜냐하면 파스 서비스 안에는 이미 이중화가 되어 있고 백업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하고 비교해 보면 결국 1, 2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 대신에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만약에 이아스를 통해서 이중화 구성을 하고 이렇게 다 페이로버 이렇게 했을 때는 OS나 인프라 레벨 관리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 고객이 직접. 근데 이 2, 3만 원 차이로 파스 서비스 안에는 이미 이 관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 견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는 이아스를 고려하실 수도 있지만, 라이센스가 없다면 또 파스를 고려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되겠죠. 그럼 다시 저희 PPT로 넘어와서요, 남은 설명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앞서 보신 거하고 사실 같은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한번 이 서버를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웹 서버라고 한다면 ASP 단넷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고요.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는 여러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모더니제이션을 거치게 되면 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수행했던 여러 기능들이 쪼개지게 됩니다. 쪼개진다는 게 뭐냐면, 일부 프로세스는 애저의 펑션에 맡기고, 일부만 저장할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저장소 기능은 애저 스토리지 계정에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능을 분산해서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모더니제이션이 다 거쳐진 다음에 아키텍처를 보시면 아마 좀 생소하실 건데, 제가 이따가 데모로도 보여드릴 거지만요. 여러 작은 리소스들의 이렇게 합집합처럼 보입니다. 모임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보통 그걸 흔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제가 앞서서 키워드로도 한번 전달드렸지만 큰 덩어리 어플리케이션을 쪼개서 나눠서 애저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리소스들의 분산해서 운영을 할 때 이게 결국 마이크로 서비스화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모더니제이션을 하면 이게 관리가 힘들지 않겠느냐? 기존의 서버 한 대에서 프로그램 하나에서 돌던 이런 기능들이 막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더니제이션의 약간 필수적인 리소스로 그 데브옵스를 추천드립니다. 이 애저 데브옵스에서 CI/CD로 이런 환경을 구성할 때 정말 좀 빠르고 신속하게 배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종합을 해서 전달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CI/CD는 필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좀 매력적인 포인트는 또 비용을 빠뜨릴 수 없는데 사용량만큼 과금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파스들은 쿼리 수행 그리고 뭐 데이터 사이즈당 뭐 메시지가 오갔다면 메시지 횟수당 이렇게 진짜 사용한 만큼 카운트가 돼가지고 특정 시나리오에 있어서는 비용이 많이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시나리오에 적합한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적합하다 싶으면 뭐 테스트를 위해서 가상머신 한 대에 뭐 웹이나 어플리케이션이나 DB가 있는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적합성이 떨어지겠죠. 근데 어플리케이션에 만약에 특정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반드시 이중화가 돼야 되고 일정 시간에 짧게 배치가 돌아야 되고 또 스케일아웃, 사용량이 갑자기 늘어서 스케일아웃이 자유자재로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파스 기능을 활용하는 게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여기 이미지에는 심플리피케이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결국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프라 레벨하고 어플리케이션 레벨을 같이 관리하시다가 저희가 결국 인프라 레벨은 애저에 맡기고 이 코드 레벨, 어플리케이션 레벨만 관리를 하게 되면서 많이 관리 포인트가 줄어드는 거죠. 또 여기서 한 가지 장점이 장애 포인트를 분산시킨다는 점에 있어요. 제가 앞서서 여러 모듈로 나눠서 애저 서비스에 배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존에 만약에 장애 포인트가 하나라면 서버 한 대, 가상머신 한 대가 꺼지면 서비스가 다 죽는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참 위험하겠죠. 근데 이것을 여러 모듈로 나눠서 기능을 애저 서비스에 맡기면 그 각 기능들이 다 이중화되어 있거든요. 그 환경 안에서는 특정 기능이 만약에 장애가 발생한다고 해도 나머지 기능은 계속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좀 빠르게 우회로를 찾아서 구현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장점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더니제이션을 고민하는 거고요. 제가 이어지는 장표부터는 이 모더니제이션에 활용되는 주요 서비스를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모도 중간에 나오니까요. 좀 지루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진행하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채팅창에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이제 애저를 처음 접하게 되면 저희가 인터넷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미지인데요. 제가 이걸 왜 지금 보여드리냐면 이 정도로 애저 리소스가 많습니다. 정말 다양한 리소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가장 큰 질문이 이걸 것 같아요. 그럼 모더니제이션을 해서 기능별로 나눌 건데 도대체 어떤 리소스를 사용해야 되나? 왜냐하면 애저에는 200개 이상의 리소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바로 저희 파트너가 도와드리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리소스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공간에 활용할지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리소스를 한번 추려서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전통적인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 홈페이지를 운영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안에는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스토리지도 필요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도 될 거고 특정 이벤트가 들어오면 뭐 펑션도 수행하고 프로세스가 되고 배치 작업도 돌고요. 그리고 특정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나오면 아웃풋이 또 나오잖아요. 예, 그런 아웃풋도 뭐 메일로도 보낼 수 있고 다른 곳으로 데이터를 실어서 API로 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또 전통적인 방식의 이런 인프라, 온프레미스 인프라 안에서는 기존 그 베이스가 되는 인프라 관리라는 측면도 있죠. 근데 이것이 애저 서비스로 다 넘어오게 되면 지금 오른쪽 이미지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이게 다 서버리스 플랫폼이거든요. 특정 코드를 애저 펑션에 넣어서 프로세싱을 돌릴 수도 있고요. 그 웹앱이 바로 그 웹 개발 플랫폼하고 웹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이 웹앱을 통해서 어떤 통신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이벤트 허브라는 그 메시징을 처리하는 리소스로 보내서 처리한 다음에 이 처리된 내용을 이벤트 허브를 통해서 로직앱과 같은 또 다른 리소스하고 이렇게 커넥터를 시켜줍니다. 그냥 클릭 한두 번으로 되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 로직앱은 또 이거를 펑션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고 또 펑션은 본인이 수행하던 특정 데이터를 가공해서 나온 결과값을 애저 Q에 잠깐 실어둘 수도 있습니다. 실어둔 결과값을 애저 펑션이 다시 끌어다가 또 가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든가 스토리지에 또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큰 이점은 바로 만약에 지금 수행하던 작업 이외에 또 다른 기능이 필요할 때 이때 만약에 온프레미스 환경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을 또 개발을 하거나 뭔가 새로운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애저 환경에서는 주어진 커넥터를 사용해서 쉽게 새로운 기능을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웃풋으로 이메일 이렇게 스토리지 얼럿돼 있는데 제가 이 아웃풋을 슬랙으로 보내겠다. 그럼 커넥터 클릭 한두 번으로 연결해서 그 데이터를 슬랙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앞서서 한번 잠깐 또 언급드렸던 장애 포인트 분산 쪽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벤트 허브 그리드 쪽, 로직앱 쪽 다 모두 이중화되어 있는 환경이고요. 애저가 자체적으로 다 이중화를 갖고 있고 유지 관리도 다 애저에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상황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은 단지 로직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제대로 전달되는가, 올바르게 가공해서 전달되는가 이 부분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요 서비스들을 제가 한번 자세히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지금 내용은 이벤트 그리드인데요. 이걸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이벤트 처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리소스에서 발생한 이벤트들을 이벤트 그리드가 받아서 이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다른 리소스로 전달을 해 주거든요. 좀 말로 하려니까 또 역시 쉽지 않네요. 근데 이제 장점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서버리스 환경이고 동적으로 확장이 되고요. 만약에 처리해야 될 메시지가 갑자기 늘어났다. 웹 서비스를 통해서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이벤트를 해가지고 사용량이 몇만 확 늘어났다. 이럴 때 동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그 이벤트를 다 처리해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고유 스키마가 있어서 데이터를 전달해 주실 때 이 스키마에 맞춰서 전달하면 다 인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용량 베이스로 과금이 되는 것도 다른 파스 서비스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자, 이제 말로 전달드리기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부분들이 바로 리소스들입니다. 지금 애저의 이게 액티비티 로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서비스 버스라고 해서 Q와 같은 데이터를 잠깐 담아둘 수도 있고 또 머신러닝 서비스도 있네요. 이렇게 애저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파스 서비스들이 만들어내는 이벤트를 이 이벤트 그리드가 이렇게 캐치를 해서 이벤트 처리기로 넘깁니다. 그러면 함수를 담아놓는 애저 펑션이나 로직앱 그리고 애저 오토메이션, 자동화 환경 구성 이런 서비스들이 이벤트로 인해서 발생한 데이터나 여러 로그 데이터들을 가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은 그 로직앱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로직앱이 그 파스 안에서 뭔가 프로세스를 구성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저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큰 장점은 애저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서드 파티 제품까지도 커넥터로 연결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메일을 보내고 싶다. 그럼 아웃룩 커넥터하고 연결해서 쓰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슬랙으로 보내고 싶다. 그럼 슬랙 커넥터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ID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애저 펑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애저 펑션은 이것도 제가 간략히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함수를 담고 있는 그릇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짧은 함수여도 되고요. 큰 함수여도 되고 특정 리소스에서 발생한 이벤트에 의해서 이 함수가 동작을 하게 되고 처리되어서 나온 결과값을 다른 리소스에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징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버리스 플랫폼이고 이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또 모듈이 필요한데 커스텀 모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또 말로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데모를 통해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이 리소스는 저희 웹앱이라고 해가지고요. 보통 웹 서비스 많이 운영하시잖아요. 저희도 고객사 분들의 그 많은 문의 중에 하나가 웹 서버를 운영하시는 건데 이 앱 서비스 자체에 이 코드를 배포해가지고 다른 리소스와 바인딩을 시켜서 데이터를 전달하고 가져오고 하면서 이 웹 운영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리소스입니다. 특징도 보시는 것처럼 여러 언어를 사용 가능하고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스케일 인 아웃에 있습니다. 사용량이 많을 때 스케일 아웃을 했다가 사용량이 적을 때 스케일 인 하는 것. 이걸 만약에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구성하려고 하셨다면 서버부터 다시 사야 되겠죠. 아니면 그 렉에다가 서버를 넣을 자리부터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애저 이 웹 플랫폼을 활용하면 그런 확장이 가장 용이하다는 점,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코드 배포는 CI/CD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뒤에 데모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제가 이제 데모로 한번 설명을 드릴 부분인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시나리오가 저희 워크플로우가 제가 데모로 구성을 한 거고, 그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걸 확장하면 데모로는 구성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확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시나리오는 뭐냐면 만약에 그 특정 이메일이 특정 제목을 달고 특히 첨부 파일을 가지고 왔을 때 이거를 로직앱에서 인식을 한 다음에 그 애저 펑션으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럼 애저 펑션에서는 이 이메일 안에 있는 내용 중에 HTML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텍스트 형태로 변환을 하게 되고요. 이 변환을 한 내용을 다시 스토리지 계정에 그 보낸 사용자와 첨부 파일 이렇게 나눠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서버 없이 제가 구현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애저 포털입니다. 아마 경험이 이미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중앙에 나와 있는 이 4개의 리소스가 바로 제가 데모를 위해서 구성을 해놓은 리소스 목록이고요. 일단 펑션으로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코드 화면을 먼저 열어놨었는데 지금 짧게 한번 소개를 드리면요. 지금 함수, 제가 이건 이미 데모로 만들어 놓은 함수고요. 여기에 추가를 한번 눌러보면 보시는 것처럼 어디서 트리거가 일어났을 때 동작할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펑션은 이렇게 다른 리소스들과 이미 그 커넥터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손쉽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코드 안에 제가 데모 환경을 위한 코드를 넣어 놨습니다. 이 코드를 통해서 HTML을 변환하게 되고요.
지금 이 화면은 어떻게 이 펑션이 동작하는지 잘 보여주는데요. 지금 트리거 앞에서 한번 보여드렸고, 만약 입력을 하면 데이터를 어디서 이렇게 입력을 받을지도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없이도 이 하나의 함수를 사용해서요, 데이터를 받고 가공하고 전달하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제가 스토리지 계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스토리지 계정은 그 파스 형태로 애저에서 제공해주는 그 저장소 공간인데요. 저장된 양만큼 일단 과금을 합니다. 제가 데모 환경을 위해서 어택치먼트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넣어놨는데요. 지금은 이제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펑션을 통해서 작업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 아웃풋이 담기게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리소스 중에 가장 핵심이 된다고 했던 로직앱 리소스입니다. 지금 이렇게 메뉴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래는 이 로직앱이 트리거에 의해서 잘 동작했는지 이렇게 로그가 나와 있고요. 지금 이 논리앱 디자이너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되게 심플해 보이죠? GUI 환경에서 이 시나리오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메일이 구성했을 때 hello 클로커스라는 제목으로 들어오면 특정 조건인 첨부 파일이 있다면 애저 펑션으로 보내되 본문 내용을 보내서 보낸 내용을 블럽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저장소 공간에 저장을 하고 첨부 파일도 계속 그 포 이치문으로요. 계속 있는지 확인을 해서 또 스토리지 계정에 넣는다 라는 시나리오고, 최종적으로는 이 내용을 메일로 보내라,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제가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구성해 놓은 네이버 메일 계정이에요. 이거를 제가 헬로 클루커스라는 제목으로 첨부 파일을 넣어서 보내보겠습니다. 그럼 메일이 보내졌겠죠? 그러면 로직앱에서 보니까 실행 중이네요. 이미 메일이 왔다는 걸 인식을 한 거고요. 제가 실행 중인 내용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녹색으로 체크가 돼 있죠. 이미 그 최종 샌드 메일까지 진행이 됐네요. 그럼 제가 스토리지 계정으로 들어가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첨부 파일과 제가 보낸 사람의 메일 주소가 찍히게 되고, 첨부 파일에 있는 내용까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제가 지금 이 데모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하나의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서버가 필요 없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데모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게 이메일로 시작해서 가공이 돼서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되는 짧은 시나리오로 끝났지만, 이 트리거 자체가 뭔가 데이터베이스의 작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웹 서비스에서 특정 고객이 보내준 신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서비스 형태로 가공을 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지금 이 로직앱을 통한 아키텍처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장표부터는 자동화, 애저 인프라를 자동화하는데 어떻게 파스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안내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장표는 애저 오토메이션인데요. 애저 오토메이션은 앞서 설명드린 다른 리소스들과 마찬가지로 서버리스 플랫폼인데, 가장 큰 장점은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애저 포털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CLI나 파워쉘 명령으로 모든 작업을 다 수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 애저 오토메이션 안에는 그런 파워쉘, 파이썬 코드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포탈로 하는 작업들을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수 관리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코드 안에 비밀번호를 넣는 게 아니라 비밀번호는 따로 변수라는 이름으로 설정을 해두면 코드 안에서는 이 변수값만 불러다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것도 이제 말로 설명드리기보다 제가 짧은 데모를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실제 저희 회사에서 이 오토메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안내를 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지금 가운데쯤에 파란 원으로 표시된 게 오토메이션인데, 저희는 이 오토메이션 안에 있는 코드를 가지고 애저 포털 그 API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이 가지고 온 데이터를 저희가 가공을 해서, 코드 안에서 가공을 해서 그 SQL 서버로 넣고요. SQL 서버 안에 있는 이 데이터를 파워 BI 커넥터로 연결해서 저희가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 중에 일부 경고가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이것을 로직 앱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보시는 거는 지금 위에서 제가 안내해 드린 것보다 좀 더 다양한 커넥터가 있죠. 메일로도 보내고, 서드파티 그 툴을 써서 전화로도 보내고요. 그리고 슬랙으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원한다면 여기에 또 다른 리소스나 다른 커넥터를 붙여서 얼마든지 가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역시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상머신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애저 오토메이션의 한 가지 특징은, 가상머신이 필요할 정도로 큰 코드의 경우는 가상머신을 이 코드를 돌리는 데 사용하도록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하이브리드 럼북이라고 써져 있는 게 그 개념인데요. 이 가상머신도 만약에 꼭 사용하고자 한다면 계속 켜두는 게 아니라 이 코드가 돌아갈 때만 켜게 되고, 안 그럼 끄고, 이것도 자동화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보시는 내용을 한번 애저 포털을 통해서 안내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애저 포털의 오토메이션 계정이라고 하는 리소스입니다. 여기에 제가 럼북을 한번 눌러보면요. 지금 보시는 이 내용들이 바로 코드를 담고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저에서는 이걸 책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데모 코드가 구성된 이 집을 한번 열어보면요. 이렇게 바로 파워쉘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파워쉘 코드를 저희 사용자는 모르지만 이 애저 플랫폼에서 이 코드는 뒤에서 어떤 가상머신을 쓰던 컨테이너를 쓰건 스스로 운영을 해주고요. 일정도 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추가가 안 돼 있지만 이 코드 자체를 몇 주마다, 몇 시간마다 반복해서 배치 작업을 한다라고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 기능을 쓰시는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주의점만 알려드린다면, 만약에 특정 모듈을 써서 짜여진 코드의 경우에 이런 모듈 갤러리에서 그 코드를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 가상머신이나 서버 환경 안에서도 특정 명령어를 쓰려면 이렇게 모듈을 설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변수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앞서 설명드린 장점 중 하나인데, 이렇게 이 스크립트 키라는 변수값만 그 럼북 안에서 불러다 쓸 수 있고요. 이 값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작업을 외부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신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변수값만 알려줘도 되는 그런 보안도 적용이 되는 그런 리소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런 코드를 담고 있는 이런 럼북들을 사용을 하면 정말 서버 없이도 업무 자동화를 저희가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저희 회사로도 여러 차례 문의가 와서 가상머신을 껐다 켜거나 아니면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런 작업을 진행해 드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그 컨테이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컨테이너는 제가 크게 많이 쓰는 두 가지 리소스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일단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는 리소스가 있고요. 이 리소스는 뭐냐면 그 도커를 통해서 빌드된 이미지를 그 프라이빗 레지스트리 환경으로 업로드해서 사용할 때 씁니다. 이미지 버전 관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TLS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보안에도 신경을 썼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DevOps와 통합이 된다는 거죠. 이 DevOps는 제가 또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면서 따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리소스도 애저 포털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화면인데요. 리포지토리 항목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모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지금 쭉 그 버전별로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이 버전 이름은 커밋을 할 때, 그 업데이트를 할 때 이름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편리하게 URL 주소까지 나와줍니다. 이 이미지를 불러다 쓸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URL을 딱 주고요. 아래는 빌드되는 과정에서 지금 설치가 된 레이어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장표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보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레지스트리를 설명드렸는데 제 고객분이 만약에 그 이미지를 빌드를 해서 이거를 파드, 쿠버네티스 서비스 안에서 파드를 배포하고자 할 때는 이 두 서비스가 데브옵스 안에서 당연히 연결이 될 수 있고요. 이제 가장 큰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의 장점은 뭐냐면 마스터 서버를 운영하는데 그걸 애저에서 관리해주고 그 비용도 무료라는 점입니다. 보통 온프레에서는 마스터 서버, 노드 서버 이렇게 다 운영을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는 다만 이 노드 서버의 운영 비용만 내면 된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다 데브옵스에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이나 배포하는 측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또 몇 가지 상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스토리지 볼륨을 애저 플랫폼 위에 올려서 구성하실 수도 있고요. 로그 매니지먼트 쪽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CLI 기반 플랫폼이기 때문에 되게 로그 수집이나 가공에 좀 어려운데 애저 포털에는 그 부분이 좀 강점이 있고요. 또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와 연동이 돼서 저희 그 알백 기반으로 액세스 제어가 가능합니다. 참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죠. 제가 이 부분도 포털을 통해서 한번 안내를 해볼게요. 제가 여기서 쿠버네티스 서비스로 바로 이동을 해서 저희 데모 환경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노드풀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드가 표시되고요. 필요할 경우 스케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 이렇게 한두 번으로 쉽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로그 매니지먼트에 대한 질문을 아까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의 매트릭과 노드의 매트릭 이 표시가 되고요. 노드의 경우 안에서 지금 동작하고 있는 이러한 컨테이너에 대한 정보도 표시됩니다. 지금 쓰고 있는 CPU, 메모리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상세 내용을 보시고 싶다면 이렇게 필터링을 해 가면서 지금 나오는 이런 데이터를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애저 환경 안에서 이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활용하면 온프레에서 구현해서 쓰시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게 여러 서비스를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다음 장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데브옵스를 한번 설명드릴 차례인데요. 데브옵스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더니제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보드나 깃을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파이프라인 같은 다양한 기능이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CI/CD를 손쉽게 해준다라는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이것도 CI/CD를 말로만 설명할 수는 없어서 한번 짧은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제가 일단 구현한 시나리오는 저희 사용자의 개발 환경에서 그 코드를 커밋 푸시를 하면 이게 애저 그 데브옵스 환경에 있는 Git로 연동이 됩니다. 이렇게 코드가 배포가 되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빌드를 수행할 수가 있고요. 이 빌드를 거쳐서 나온 그 이미지를,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희 앞서 잠깐 보여드린 애저 컨테이너 레포지토리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에는 뭐 도커 파일이나 야물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아웃풋을 저희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저장을 했다가, 그리고 이걸 쿠버네티스에 배포할 때 실제 야물에 정의된 대로 조합을 해서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로 배포까지 하는, 자동으로 CI/CD를 수행하는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제가 이 내용을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데브옵스 환경이고요. 데브옵스는 제가 짧게 기능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보드 기능을 통해서 그 지금 to do, doing, done 이라고 하는 진행 사항을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그 작업 내역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구현을 나눠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저 레포스, 데브옵스에는 레포스라고 하는 게 바로 깃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코드가 그 제 개인 노트북 안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개발 환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제 개인 개발 환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 화면인데요. 제가 지금 제 개발 환경 안에서 이렇게 야물 파일과 도커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지금 이게 롤링 업데이트 그 설정을 변경하는 건데요. 만약에 제가 설정 값을 바꾸고 싶다. 그래서 파드 업데이트하는 시간이나 방식을 뭐 제한을 관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장을 하고 제가 이거를 데모 1번이란 이름으로 커밋을 하고 푸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수정된 내용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데브옵스 환경에 인식이 되고, 제가 커밋 목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데모 1이 이렇게 in progress 상태로 올라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커밋을 인식하고 어떤 게 변경되어 있는지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비교를 해주고요. 그럼 이제 제가 방금 커밋한 내용이, 푸시한 내용이 어떤 프로세스로 수행되는지 짧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 중인데요. 제가 변경된 내용이 그 반영돼서 도커 파일로 그 이미지가 빌드되고 있고요. 이 빌드된 내용이 이제 푸시가 되는데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로 푸시가 돼서 저장이 될 거고, 이 저장된 내용이 쿠버네티스로 배포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배포가 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걸 한번 어떻게 이 워크플로우를 짰는지 안내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에디트 환경으로 들어오면 이게 파이프라인이거든요. 이게 파이프라인은 여러 애저 서비스와 그 연결해가지고 이 코드 배포나 빌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리소스인데요. 지금 보시면 그 도커가 이렇게 커넥터로 연결돼서 도커 명령어를 통해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빌드된 이미지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저장되도록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 도커 말고 다른 걸 어떻게 연결해서 쓸 수 있느냐라고 하신다면,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단넷이나 애저 앱 서비스, 뭐 도커, 쿠버네티스, 뭐 깃허브, 뭐 헬름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해 가지고 이런 그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배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라고 하신다면, 지금 제가 방금 그 수정한 코드가 데브 환경에는 벌써 배포가 됐네요. 그럼 이제 프로덕션 환경의 배포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승인을 하도록 워크플로우를 짜놨습니다. 그래서 승인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배포가 진행되게 되고요. 제가 이것도 한번 워크플로우를 안내를 해드릴게요. 아티팩트라고 하는 게 앞서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인데요. 이런 아티팩트로부터 시작해서 데브 환경에 이런 잡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사용자의 승인을 거쳐서
이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된다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꺼보면 제 승인 없이도 이제 배포가 되는 거고요. 이 기능 이외에도 뭐 테스트를 수행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단계로 스테이지를 나눠서 배포를 한다든지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모를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앞서서 한번 키워드를 뽑아드렸을 거예요. 이 모더니제이션을 수행하는데 어떠한 핵심 요소들이 있는가. 거기서 제가 데브옵스를 꼽아드린 이유가 바로 이 점입니다. 지금 쿠버네티스 배포도 한번 보여드렸고, 그리고 앞서서 애저 펑션도 있었고요. 뭐 웹앱도 있다고 했고, 오토메이션도 있다고 했는데, 이 배포할 수 있는 리소스들이 다 애저 데브옵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일일이 이 배포 서비스를 찾아다니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데브옵스 안에서 다 관리가 된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웨비나를 마치기 전에 오늘 전달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데브옵스의 중요성은 이미 아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이 모더니제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어떻게 어디에서 이걸 구현을 해야 되는가 라고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는데, 이제 그걸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 파트너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지금 웨비나 하는 동안 설문지를 또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뭐 자유롭게 설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거고요. 아마 이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좀 쉽게 풀어냈기 때문에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질문들은 아직 채팅창이 열려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답을 찾아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랜 시간 웨비나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나은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